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저항 R1, R2 및 인덕턴스 L의 직렬 회로의 시정수입니다. 1번에 R1, R2 및 인덕턴스 L의 시정수예요. 그러면 R1, R2, 인덕턴스 이렇게 되어 있죠. R1, R2, 인덕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은 R1, R2는 두 개 떨어져 있지만은 따로 되어 있지만 합성 저항하면 R1 플러스 R2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덕턴스 L입니다. 시정수 타우는 얼마예요? R 분의 L인데 전체 저항이죠. 전체 저항분의 L이니까 얼마? R1 플러스 R2분의 L이 된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됩니다. 라번. 2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L은 50mm 헬리, R은 20kΩ인 경우에 회로의 시정수는 몇 마이크로세컨인가 합니다. R의 직렬 회로죠. 따라서 타우는 R분의 L입니다. 네. 하면 R은 20kΩ, 20 곱하기 10의 3승, L은 50mm 헬리,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니까 얼마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입니다. 그럼 얼마? 2.5 10의 마이너스 6승 대신 마이크로 붙여요? 마이크로 세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정수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2.5 마이크로 세컨가 얘가 이렇게 갑니다. RL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 시간대예요. 전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60%에 도달하는 시간이 2.5초도 아니고 2.5m초도 아니고 2.5 마이크로초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세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형광등이 1초에 뭐 60분의 1 한 번 깜빡이다 그러죠. 60분의 1초에 한 번 깜빡이는 겁니다. 그것도 못 보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정수가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경우는 우리가 과도 현상을 고려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짧은 시간이 된다는 거죠.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뭐 시정수 자체는 굉장히 쉬우니까 조금 응용한 겁니다. 보세요. N은 1000. 코일의 내부장 R옴으로서 전류 I는 10A. 10. 자석 파이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때 시정수 타우가 0.1초라면 저항은 얼마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정수를 물었는데 시정수가 0.1초 가르쳐줬는데 저항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시정수는 우리가 R분의 L이나 혹은 RC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주어진 것들로 L이나 C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들은 권수가 나오면 있죠. 우리가 전자기학 과목에서 공부하겠지만은 몇 번 감겼다라는 것은 인덕턴스 L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Ni 파이와 L과의 관계 뭐냐면 5장에서 했었죠. Li는 N파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L은 얼마냐? L은 I분의 N파이. I분의 N파이. 얼마요? I 10분의 N 1000 곱하기 파이 얼마?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2승 하니까 2가 되죠. L은 인덕턴스 L은 2헬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세요. 타우는 R분의 L에서 뭘 구하래요? 문제에서 저항 R을 구하랍니다. R은 얼마예요? R은 타우분의 L. 타우 얼마? 0.1분의 L이 2니까 25미 됩니다. 25. 그래서 3번에는 몇 오미가 했는데 25오미요. 사실 Li는 N파이와 타우는 R분의 1 이 두 개의 식을 조합해서 문제를 낸 거죠. 4번 문제로 가봅니다. 4번 R의 직렬 회로의 직류전압 5V를 T는 0에서 인가했더니 IT는 한번 볼게요. IT는 50에 51만 스페셜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T였어요.
T였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이때 미리암페어였습니다. 이때 회로의 저항을 처음 값의 2배로 하면 시정수가 얼마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시정수. 그럼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시정수 타우는 이 식 자체에서 시정수를 구할 수가 있죠. 맞죠? 뭐예요?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 얘가 뭐냐? 특성근입니다. 맞죠? 특성근. 시정수는 얼마예요? 시정수는 마이너스 없애고 특성근은 여기도 얼마?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 시정수라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우리가 시정수는 R분의 L로서 즉 뭐예요? 저항값이 만약에 2배가 되면 시정수는 2분의 1이 됩니다. 즉 저항값과 반비례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시정수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는데 저항이 2배가 되면은 시정수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모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즉 시정수 저항이 2배가 됐다는 것은 시정수는 2분의 1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의 1을 곱해줘. 따라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죠. 하니까 얼마다? 25세커가 됩니다. 25세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는 답이 라번이에요. 라번. 계속해서 시정수 문제 나옵니다. 5번.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클수록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 시정수가 클수록 오래 지속되고 시정수가 작을수록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맞죠? 따라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은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진다. 6번 문제도 회로 방정식의 특성근과 회로의 시정수에 대하여 바르게 서술된 것은 뭐냐? 시정수는 뭐냐? 특성근의 역의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이 시정수다. 다시 여기서 했죠? 특성근의 역의 절대값입니다. 그것이 시정수다. 6번에 그래서 답은 다가 됩니다. 다. 7번 문제 해볼게요. 7번 문제.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한번 봅니다. 보세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L이요. 여기에서 스위치를 닫았다. 표시가 닫았다 돼 있죠. 그럼 뭐냐? 기전력 인가가 됩니다. 기전력 인가. R1, R2의 L이에요. 이때 흐르는 전류 한번 구해볼게요. 보세요. 전류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저항, 우리 원래 뭐예요? R분의 2에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여서 전체 저항이 R1 플러스 R2죠. R2. 분의 인간 전압이에요. 얼마?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다? L분의 R이죠? L분의 R1 플러스 R2 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시정수는 얼마예요? 특성근은 마이너스 L분의 R1 플러스 R2인데 시정수는 역의 절대값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L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가번입니다. 맞죠? 시정수는 R1 플러스 R2분의 L. 1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회로의 특성근은 L분의 R1 플러스 R2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빠졌죠. 이 특성근에서는 우리가 이 회로에 여기 흐르는 전류 전압들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시정수는 마이너스가 없죠.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도 아니니까. 시정수는 무조건 플러스지만 특성근은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정상 전류 값은 뭐다? 정상 전류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죠. 정상 전류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을 때를 대입해 보면은 R 플러스 R2분의 2가 됩니다. 요 부분은 1이고요. 요게 1이고 따라서 R 플러스 R2분의 2가 되고요. 이 회로의 전류 값은 얼마냐? R 플러스 R2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하고 R의 위치가 바뀌었죠. R 플러스 R2분의 L이 아니고 L분의 R 플러스 R2가 됩니다. 그래서 7번에는 답이 가번. 8번 봅니다.
R의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아 직류전 2V로 회로의 양단 급히 가한 후 R분의 1초 후에 전류 I의 값은 얼마냐? 우리가 IT는 R의 직렬 회로니까 R분의 2의 1 익스퍼런스 마이너스 1분의 RT인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간에 얼마? R분의 1초를 대입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얼마냐?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얼마요? 여기 R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예.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 0.63이라 그랬습니다. 0.63. 즉,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뭐 이렇게 풀었지만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과정 필요 없지. R분의 1초가 뭐다? 시정수다라는 것을 알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시정수는 뭐다? 이 최종값에 R분의 2에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8번 문제에서는 R분의 1초 후의 전류값은 시정수의 값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0.632 R분의 2가 되는 거죠. 시정수나 묻는 것이고 계속해서 9번 문제입니다. 9번 R은 O, L은 1 계속 R의 직렬회로 나옵니다. 직렬회로에 직류 10V로 갈 때 전류의 순간의 전류 시간입니다. 예, 보기를 보시면 우리 전류 손실값 묻는 전류값 묻는 겁니다. IT는 이제는 수업만 충분히 들으셨고 지금 문제 쭉 풀고 계시다면 이 공식 이제는 외우실 겁니다. 예, 외우실 거예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퍼런스 마이너스 1분의 RT입니다. 여기서 대입해요. R은 5, 전압은 10이니까 얼마? 5분의 10에 1 마이너스 익스퍼런스 마이너스 L은 1, R은 5 얼마? 1분의 5T 얼마요? 2배의 1 마이너스 익스퍼런스 마이너스 5T가 됩니다. 따라서 2배 1 마이너스 익스퍼런스 마이너스 5T 하면 답은 라번이고요. 9번에는 답이 라번이에요. 10번 봅니다. 그림과 같은 R의 직렬회로에 T는 여기서 스위치를 닫아 직류전압 100V 회로 양단 급히 가한 후 R분의 1초 시간이 R분의 1초 예, 앞에서 했죠? 뭐다? 시정수입니다. 이때 전류값은입니다. 시정수일 때 전류값 IT는 얼마다? 뭐? R분의 2에 0.632배가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계단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공식 끄집어낼 필요 없이 바로 0.632 대입하면 됩니다. 이때 지금 R이 얼마냐? R이 10, 전압이 100이니까 10분의 100 곱하기 0.632 하니까 얼마? 6.32 암페어가 된다. 10번에는 6.32가 됩니다. 6.32. 10번이요. 계속해서 11번 볼게요. 11번. 네. 그다지 어렵지 않죠. 기본 공식, 제가 처음에 라플라스로 유도했던 그 공식을 기억하시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은 지금까지 크게 막히는 문제는 없으셨을 겁니다. 네. 11번. R은 40인데 정상전류는입니다. 정상전류.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 RL에서, 직렬해서, IT는 R분의 2에 1만 익스퍼런스만 1분의 RT에서, 예. 이거 있죠? 정상값 얼마? 정상값은. 얼마? 요거, R분의 2였고요. 초기값. 초기에는 얼마예요? 초기는 얼마? 0이라 그랬죠.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최종값 얼마? R분의 2. 최종값 R분의 2. 초기값 얼마? 초기값 0이죠. 시땅 했을 때는 0입니다. 왜? 리액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L에 의해 리액턴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 네. 0.632배 되는 거 이거 R분의 1초. 그래서 그림 요거 기억해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따라 11번에는 뭐냐? 정상전류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정상값은 R분의 2예요. R분의 2. R이 20이고 2가 40이죠. 따라서 얼마?
20분의 40은 2A. 제가 뭐 여기 교재 풀이 과정은 T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서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푸는 거지, 시간에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시간이 남으면은 집어넣어서 FM대로 풀어보시지만은 어차피 시험에는 시간 관계하면 돼요.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요령으로 결과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이 답번이에요. 답번. 12번 봅니다. 12번. 그림에 아래 직렬 회로가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정상이었다. 스위치를 개방한 후 T는 10의 마이너스 3초일 때 전류는 얼마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겠죠. 맞죠? 뭐냐? 앞에까지는 전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즉 기전력 인가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닫았다가 스위치를 개방한 후예요. 개방한 후. 그럼 어떻게 돼요? IT는 얼마? R분의 2에 1-가 아니죠? 익스파이언셜 마이너스 1분의 RT가 돼요. 네. 익스파이언셜 마이너스 1분의 RT예요. 여기서 T는 10의 마이너스 3초인데 전류 IT는 얼마냐 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보세요. R분의 2의 익스파이언셜 보세요. 마이너스 L이 얼마냐면 0.1 R이 얼마냐면 100입니다. 곱하기 시간 T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보시면은 0.1분의 100 하면 1000이에요. 1000.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분의 1이죠. 1이에요. 즉 뭐냐?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은 시정수라는 겁니다. 시정수. 예. 즉 여기서 그냥 의미 없이 10의 마이너스 3승일 때 얼마인가 라고 물은 것 같지만은 시정수 값을 대입한 거예요. 따라서 그냥 계산하면 R분의 2에 얼마? 익스파이언셜 마이너스 1승입니다. 얼마? 0.368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일어날 때 했었죠? 우리가 증가할 때는 시정수가 최종 값의 63.2%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감소할 때는 지금 기전력을 방견하는 거죠. 방견할 때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그 시정수 값이 뭐냐? 최종 우리 초기값 있죠. 초기값. 초기값의 36.8%가 되는 거죠. 36.8%.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정수라는 걸 눈치채셨다 그러면 R분의 2에 0.368을 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개방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기전력 투입과는 반대로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 0.368. R이 얼마요? R이 100이고 저는 12. 얼마다? 0.044다. 12번 문제는 0.044가 됩니다. 1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으면서 전압 2V 가할 때 L 양단에 걸린 전압 EL은 얼마냐? 얘도 외우고 계셔도 좋고요. 보세요. VR 얼마? 얘는 뭐 2에서 R에 걸린 전압 EL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VR은 2에서 얘를 빼요. 2에서 얘를 빼면 얼마?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외우셔도 되고, 요거 이론 했던 거 있죠. 이론 시간 했던 거 조금 더 정리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나번이죠.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가 된다. 계속 14번 볼게요. 14번. 아래 직렬 회로에 회로 V인 징조점을 갑자기 연결했을 때 T는 0 플러스인 순간 T는 0 플러스가 뭐예요? 0 플러스는 이거예요. 기전력을 인가했다 그 순간 딱 하는 그 순간. 그래서 T는 0초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0초에서 딱 시작할 때는 거예요. 이 회로에 흐르는 회로 전류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한 것은입니다. 회로 전류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한 것. 얘는 뭐예요? T는 0초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뭐 1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초기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T는 0초다라는 것이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네. 그래서 우리가 뭐죠?
기전력 인가시 초기값 뭐라고 했어요? 기전력은 인가시 최종값은 R분의 2. 최종값 R분의 2, 초기값은 0입니다. 0. 그리고 만약에 기전력 제거시 초기 기전력 제거했죠. 우리가 이만큼 충전해 있다가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쭉 떨어지죠. 제값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근데 그때 초기값 얼마냐? R분의 2예요. 반대로 초기값이 최종값 기전력 인가시 최종값은 얼마? R분의 2. 기전력 제거 시 최종값은 0. 해서 모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 공식을 그냥 외워서 문제를 풀면은 공식 자체는 외워서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순간들이요 너무 비슷해요. 인가 그 다음에 제거,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이런 것들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현상들을 있죠. L은 처음에는 무한대다가 X는 처음에 무한대다가 나중에는 0이 된다. XC는 처음에는 0이다가 나중에 무한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현상들을 조합해서 연관을 시켜서 외우고 이해를 하셔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왜? 너무 종류가 많고 그놈들이 한 끈 차이로 비슷하기 때문에 최종인지 초기인지 최종인지 초기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번은 뭐요? 회로 전류는 T는 0인 순간에 기전력 인가입니다. 연결했을 때 초기는 0이에요. 0.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뭣도 모르고 R분의 우리가 앞에서 R분의 V가 많이 나왔으니까 R분의 V가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요. 초기값, 최종값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 RC 직렬 회로입니다. 우리 RC 직렬 회로에서 RT는 얼마요? R분의 V에 R분의 2에 이라 할게요. 얼마? 익스파이언셜 마이너스 RC분의 1T입니다. 맞죠? 따라서 RC에서는 특성근이 마이너스 RC분의 1, 시정수가 RC다. 우리가 뭐 RL 회로가 더 많이 나오지만은 RC 회로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정수, RC 회로의 시정수도 종종 나와요. RC가 돼요. RC. 특성근은 마이너스 RC분의 1인데 이거 특성근과 헷갈리지 마시고 특성근은 마이너스 RC분의 1, 시정수는 RC.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번 RC 직렬 회로의 과도 상태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게 표현된 것은 RC 직렬 회로에서 과도 현상입니다. 과도 전류값은 RC가 상관이 없다가 아니죠. 우리가 방금 했지만 시정수 타우가 RC예요. RC가 크면 과도 현상이 천천히 사라지고 RC가 작으면 과도 현상이 빨리 사라집니다. RC가 클수록 과도 값은 빨리 사라진다가 아니고 RC가 클수록 천천히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답은이죠. RC가 클수록 과도 전류값은 천천히 사라진다. 답은 답입니다. RC보다 1의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값은 천천히 사라진다. 우리가 시정수는 RC예요. RC 맞죠? 17번 그림 같은 회로에서 T는 0에서 S를 닫을 때 방전 과도 전류 IT 암페어는 입니다. 얘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요거는 조금 보세요. R이고 C예요. C인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고 방전 과도 전류 방전할 때입니다. 제가 있죠. 요거 문제를 풀 때 이론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방전할 때 RT는 R분의 V에 익스파이언스 마이너스 RC분의 1T인데 충전할 때는 이렇지만 방전할 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덴서가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충전할 때 이렇게 충전했다가 콘덴서 방전할 때 어떻게 방전해? 이렇게 방전해. 이렇게 충전한 방향과 반대로 방전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전류의 방향에 비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요.
맞죠? 처음에 전류의 방향이 있다면 그 처음 전류 방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보시면 왜 답이 마이너스가 아니냐면 보세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콘덴서가 이렇게 생겼다면 네, 이거 전지가 아닌 콘덴서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정해준 방향도 이렇게죠. 맞죠? 그럼 문제에서 지정해준 방향이 이렇게고 콘덴서에서 전류도 실제 이렇게 흐르니까 얘는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네. 만약에 처음에 전류의 방향을 지정해줬다면 이렇게 지정해줬다면 만약에 이렇게 줬어요. 전류 방향 이렇게 지정해줬어요. 그런데 콘덴서 전류 이렇게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니까 이때 이렇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예, 이런 거 혼동 많이 하시는데 전류의 방향이 그림에서 지정해줬다 와 지정해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극성을 확실히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V는 얼마요? 우리가 저기 Q는 CV라는 공식 있죠. Q는 전기량은 CV. Q는 CV. 그래서 V는 얼마? C분의 Q죠. C분의 Q에 익스포넨스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됩니다. 예, 17번 문제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전류의 극성 그 다음에 V를 C분의 Q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RC분의 Q의 익스포넨스 마이너스 RC분의 1T에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가번. 18번 봅니다. 18번. 예. 천천히 지금까지 했던 거 RL, RC가 복합적으로 나온 겁니다. R의 직렬회로의 시정수는 R분의 L입니다. 맞죠? RC 직렬회로에서 V로 충전된 콘덴서를 방전시킬 경우 T는 RC에서 콘덴서 단자 전압은 0.632 V0다. 우리가 나번 보시면 콘덴서에서 우리가 V는 I는 얼마? I는 R분의 V의 익스포넨스 마이너스 RC분의 1T죠. 여기에 시정수를 가해도 여기 보세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얼마하고 0.632인데 그냥 익스포넨셜만 곱해진 것은 0.368이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R의 직렬회로 그 기전력 인가처럼 충전했을 때는 RL에서 충전했을 때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얼마를 곱하죠. 그때는 0.63이지만 RC에서는 전부 R분의 V에 익스포넨셜이 붙습니다. 그러면 0.368이 되는 거죠. 368. 따라서 답은 나번이에요. 답은 틀린 것은 나번. 정연파 교류에서 우리 직류가 아니고 정연파 교류에서 전원 넣을 때 위상 조절하면은요. 들어가는 위상을 조절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됐는데 위상을 먼저 조절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면은 처음부터 정상값이 나올 수 있죠. 위상을 조정함으로써 과도 현상에 영향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원이 직류 기전력일 때에도 회로의 전류가 정연파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 LC 직렬회로 했었죠. 여기 얼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인 루트 LC분의 1T죠. 맞죠? 분명히 나는 직류를 집어넣었는데 LC로 가니까 사인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인 오메가 T 형식이 나오더라. 정연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나번. 19번 볼게요. 19번은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뭘 이용한다? 19번은 대분항 정리를 이용한 거. 대분항. 갑자기 뜬금없이 12장에서 왜 6장에서 대분항을 이용하느냐 봅니다. 19번에 잘 보시면 스위치 S를 갑자기 닫아놓은 회로에 그런 전류 IT의 시정수인데 지금 R1, C가 병렬되어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스위치는 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R과 C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타우는 RC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R 값이 얼마냐? C 값 얘가 부하라고 보는 거예요. 부하를 보고 전체 저항값은 얼마예요? 얘를 빼고 전체 저항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대분한 등가 저항이 뭐? 전체 전압원 하나랑 전체 저항. 얘를 대분한 등가 저항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RC 직렬 회로로 만들 수가 있죠. 맞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분한 등가 저항은 어떻게?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입니다. 전압은 단락시키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R1과 R이 병렬입니다. 따라서 전체 저항은 얼마다? R1 플러스 R1 이거 R이죠. R 플러스 R1분의 R 곱하기 R1. 거기에다가 C를 곱하는 거예요. 즉 대분한 등가저항 구하니까 이 저항이 R1 플러스 R분의 R1 곱하기 R이 되고 이게 C니까 우리는 그냥 RC 직렬회로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답원이에요. 예, 조금 이상하시겠지만은 대분한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답이 답원이 된다는 겁니다. 20번입니다. 20번. 정상 상태에서 T는 0일 때 스위치 S를 열면 흐르는 전류 I는입니다. 예, 이런 문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세요. 지금 T는 0일 때, 스윙 T는 0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붙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얘를 열면 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충전되어 있던, 여기에, L이죠. 여기. L에 충전되어 있던 전류가, 즉, 에너지가 방전을 하는데 어떻게 방전한다? 이렇게 방전하겠죠. 맞죠? L에 충전된 에너지가 이렇게 방전합니다.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 IT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R이죠. R이고 예, L이에요. 그리고 R입니다. 네. 뭐 순서 바뀌었지만 상관없죠. 이때 R분의 E가 되는데 얘가 뭐예요? 우리가 얘가 처음에 닫혀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기전력 E가 여기와 여기에 우리가 걸려있죠. 이 기전력이 여기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여기 흐르는 전류는 L을 무시하니까 처음에 초기값 전류가 얼마? R분의 E가 되는 겁니다. 초기값 전류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R, L 직렬해서 개방 시 초기값이 얼마다? R분의 E라고 했죠. 앞에서. 예. 개방할 때 초기값 R분의 E라고 했습니다. 최종값 0이겠죠. 즉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딱 닫혀있다가 딱 열는 순간 그 초기값에서 얼마? 여기 2V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E가 되는 거죠. R분의 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전한 거죠. 얼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방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전하죠. 이렇게. 얼마? 마이너스 L분의 RT인데 R이 얼마다?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은 요거와 요거 R 플러스 R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뭐냐? 나번입니다.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R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초기값은 여기에 초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이렇게 방전한다고 했을 때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얘와 R과 R이 직렬이 되죠. 맞죠? 얘가 없으면 R과 이 R은 직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21번. 다음 회로에서 T는 0인데 스위치 K를 닫았다. I1 플러스와 I2 플러스의 값은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C고 L이에요. C고 L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압 V를 가했어요. 그러면 C는 XC라고 할게요. XC는 처음은 0, 나중은 무한대. XL은 처음은 무한대, 나중은 0입니다. 맞죠? 맞죠? 따라서 지금 I1. 이렇게 I1입니다. 그러면 I1 얼마요? XC는 지금 스위치를 닫으면서 0 플러스라 스위치 그 닫은 그 순간에 그랬죠. 얘는 뭐 처음에 0이고 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보면 얼마? R1분의 V가 흐른다는 거죠. R1 V가. 그 다음에 I2는 보세요. I2는 얘가 뭐 없는 거니까 여기 똑같이 V가 걸리는데 L이 뭐요? 처음에 무한대입니다. 맞죠? 처음에 얘 리액턴스가 무한대면 전류가 못 오르죠. 리액턴스가 처음에 무한대인데 끊긴 것과 똑같은데 이 I2는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그래서 처음에 I1은 R1분의 V고 I2는 얼마? 0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22번 봅니다. 22번. 네. 제가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RLC 직렬 회로에서, R의 제곱 마이너스 10분의 L, 1. 보세요. R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0분의 L이 0보다 크다. 제가 뭐라고 했다? R이 있는 쪽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R이 있는 쪽을 기준. 혹은 얘가 뭐, R의 제곱이 410분의 L. 네. 혹은 R의 200 루트 10분의 L. 무조건 R이 있는 쪽 기준입니다. 얘가 더 크면은 뭐다? 비진동, 진동하지 않는다? 과제동, 많이 제동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R이 있는 쪽이 크니까 얘는 비진동적이다. 23번, 과도 현상이 비진동적이 되는 조건은입니다. 비진동적이 되는 조건은 뭐냐? 이것도 뭐예요? R 있는 쪽. 지금 여기 어떻게 돼요? 2L분의 R의 제곱.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 0보다 큰데, 여기 R이 있는 쪽이죠. R이 여기 있죠. R이 0보다 크니까 얘는 비진동적이 됩니다. 비진동적. 그 다음 24번. 24번 뭐였어요? 24번. 그리고 같은 직류, LC 직류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EL은 진동이나 EC는 진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둘 다 뭐 코사인의 함수로 나타냈죠. 코사인의 뭐 루트 LC분의 1, 코사인의 1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 해서 코사인, 사인 전부 진동이죠. 네. 그 다음에 EL은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EC는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0이었습니다. 0.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따로 EL의 최대치는 2입니다. 2가 아니고 다 EC의 최대치는 2배 2가 될 수가 있다. C의 충전 전환 Q는 시간T에 무관하다. 우리가 C의 충전 전환은 당연히 Q는 IT죠. 맞죠? 그래서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25번 그림의 정전용의 C패러에서 충전한 후 스위치 S를 닫아 이것을 방전하는 경우 과도 전류는 뭐예요? 지금 회로 자체가 LC 직렬 회로죠. LC 직렬 회로는 뭐라고 했다? 불변의 진동 전류. 맞죠? 그래서 LC 회로는 사실상 우리가 그 과정을 유도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지금 결과식 뭐 요거 하고요. 불변의 진동 전류 거기에서 나옵니다. 되게 어려우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공식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은 그 공식 암기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너무 어렵다,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것과 불변의 진동전류 요 정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12장 과도현상 문제 풀어봤는데요. 뭐 특별하게 이런 거 있어. 그 공부하고 합격 속에 올려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관연도 문제를 되게 많이 뭐 풀어봐야 된다 하고 어떤 분은 정규반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정규반만 하셔도 관연도 안 풀고 정규반만 하셔도 90점 넘는 분이 있으시고 관연도까지 다 풀어도 60점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기본은 정규반을 깊게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깊게 하시면 점수는 충분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과도현상 부분 있죠. 지금 뭐 문제는 꽤 됐지만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이거는 이론에 충실하신 분들은 괜찮게 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처음에 어려웠겠지만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이거 RL에 나오는 그 공식만 처음에 한 번만 잘 정리해 주시면 이 부분 문제 없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